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벌써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저번 시간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생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 생명현상의 특성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세포로 되어 있고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 조직, 식물이면 조직계, 기관, 개체, 그리고 동물이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그래서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을 만드는 건 동화작용.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 있고 에너지를 저장한다. 유기물이다. 그리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면서 그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요거를 이화작용. 대표적인 게 호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나가는 건 뭐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다 좀 제가 넣어놨죠. 세 번째는 자극과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만 해서 살 수가 없고, 물질 대사만 해서 그러면 에너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살기가 어렵고,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정보를 우린 자극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성에 대해서 얘기했어. 체온, 삼투압, 혈당량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생식하고 유전을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발생과 생장, 여섯 번째는 적응과 진화를 한다. 요 여섯 가지를 다 해야 생명현상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식과 유전이 뭐냐? 생식, 식자가 무슨 식자일까요? 식자가 먹을 식, 밥식 아닙니다. 그럼 날 걸 먹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식자는 자식할 때 식자입니다. 낳을 생, 자식을 낳는다 이런 말이죠. 예. 낳은 자식이 누구랑 닮았다? 예, 엄마, 아빠 닮았다. 유전이 있죠. 생식을 하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니까 알 만큼 다 아는지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5살에서 6살 때쯤에 한 3번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저한테.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생물 선생님이잖아. 뭐라고 그랬겠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생식세포가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손 붙잡고 자면 애가 안 생긴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참 놀라운 얘기인가? 정말 고마운 건 우리 딸이 그 다음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다는 게 내가 진짜 아직까지 고마워하고 있어요. 예. 그 Y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Y라는 과학이 들어가 있는 만화책이 있는데 거기에 사춘기와 성 이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걸 3번, 4번, 5번 보더라고요.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똑똑한 것. 예, 그래서 고맙죠. 이게 낳은 자식이 유전에서 부모랑 닮았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얘는 아메바예요. 아메바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세포가 하나로 그냥 얘 아메바 하나의 개체예요. 그럼 얘는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세포가 분열하면 개체가 늘어납니다. 즉 증식, 생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얘 애가 눈이 무섭다. 이거 반전했더니 무섭네. 우리는 다세포란 말이죠. 다세포는 세포가 분열한다고 해서 개체가 증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2개가 됐고 4개가 됐다고 해서 차정원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몸에 피에 백혈구라는 세포가 돌아다니거든요. 백혈구가 분열해서 2개의 백혈구가 됐어요. 차정원이 2인가요? 이럴 수는 없죠. 우리는 다세포는 여러 가지 이런 기관계 이런 것들이 된 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야지 우리는 차정원이 2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했다고 해서 꼭 증식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낳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식이 누구랑 닮아야 돼? 예, 부모랑 닮아야 되겠죠. 그럴 리는 없지만 되게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질문이라 여러분의 아버님이 사람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빠한테 물어보진 말아요. 예. 어머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인 거지. 여러분은 그 애들이 말하듯이 개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다 사람이란 말이죠. 예. 놀라운 얘기는 박혁거세. 이분이 참 특이한 분이죠. 예. 이분 정말 부모가 사람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면 사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유전되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생식과 유전 끝입니다. 왜냐하면 요건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린 유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과 생장. 생장은 어렵지 않지. 생장은 조그만 애가 태어나서 얘가 점점 자라서 이렇게 되면 생장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개구리가 잘 자라서 큰 개구리가 되었네. 잘 생장했구나. 성장했구나. 생장, 성장 다 같은 말이죠. 근데 발생이란 말이 어려워. 이 발생이란 말. 발생이란 말은 좀 여기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발생.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건 여기 난자가 있고 여기 정자가 꼬물꼬물 들어와서 이렇게 딱 만나면 이 수정이죠. 수정은 생식에 포함돼요. 요거까지는 생식. 근데 이렇게 된 수정란에서부터 수정란 세포 한 개지. 여기서부터 하나의 어린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 개체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발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development, 발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생.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어,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그런 발생이 아니에요. 그런 발생이 아니고 우리 생물에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든 그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어져 가는 게 발생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혹시 복제양 돌리라고 알아? 그 양을 똑같이 복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양이 갖고 있는 유전자하고 이 복제양 돌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나이는 다르지만 완전한 일란성 쌍둥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요거는 생식과 유전일까요? 아니면 발달과 생장일까요? 뭔지 알겠지? 이게 발달과 생장이니까 선생님이 물어본 거겠지. 그렇지 않아? 생식과 유전이면 이걸 왜 물어봤겠어? 복제양 돌리의 엄마가 얘가 아니라고. 얘랑 얘는 유전자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엄마랑 유전자가 똑같아? 그렇지 않거든. 반만 똑같잖아. 아빠랑 엄마가 생식해서 여러분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복제양 돌리는 발생에 대한 학문의 결과예요. 발생학의 결과란 말이야. 복제양 돌리, 복제소, 영롱이,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서울대공원에 가봤나요? 대공원에 그 늑대 있는데 한번 가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개의 난자에다가 회색 늑대라고 지금 멸종해 가는 늑대가 있거든요. 늑대의 그 체세포에 핵을 넣어갖고서는 늑대를 만들었어요. 개가 낳았는데 개가 늑대인 거야. 복제 늑대를 만들었다고요. 2마리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서울대공원에서 지금 잘 키우고 있죠. 스너피하고 스널프라는 걸 그 서울대학교 팀에서 수의학과 팀에서 만들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요런 게 하는 것들이 바로 발생입니다. 발생. 선생님이 좀 길게 얘기했는데 발생이란 말은 좀 꼭 알아야 되겠어요. 여섯 번째는 바로 적응과 진화입니다. 적응. 생물은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대를 이어서 진화합니다. 적응해서 진화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라는 어투나 아니면 말이나 그런 느낌이 전해지면 우린 그거 진화예요. 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화라는 건 시험에 나올 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네. 이런 대진화는 생물원에서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건 안 나와. 여러분도 참 놀라운 것은 생물학,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 중에서 크리스찬이 진짜 많아요. 저도 놀랐어요. 내가 대학에 갔을 때 그때는 선생님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에 갔을 때 그때는 12명의 생물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8명이 집사님 장로님이셨어. 특이하죠. 저도 생물학을 하면서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크리스찬입니다. 돌연변이죠. 돌연변이에서 진화. 그럼 이 진화는 뭐가 나오느냐? 이 진화는 소진화가 나와. 소진화. 조금 이따 얘기할게. 소진화가 나와.
환경에 적응하는 건데, 환경에 적응하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건 이런 거야. 쇠뜨기라는 풀이 있어. 쇠뜨기라는 풀이 있는데, 이 쇠뜨기라는 풀이 땅에서 자라면 이렇게 잎도 이렇게 넓고 햇빛을 이렇게 잘 받아서 크려고 잎도 넓고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홍수나가 나거나 아니면 물속에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물속에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물이라는 환경에서 얘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잎들이 얍상하게 이렇게 돼서 지가 미역인 줄 알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애가 환경에 뭐 한 거야? 적응했다 이거죠. 얘가 왜 이렇게 넓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넓은 잎을 갖고 있으면 물살에 여기 뿌리도 봐봐. 뿌리도 이렇게 얇잖아. 물살에 바로 그냥 딱 뽑혀져 갖고 그냥 가서 안녕하게 가버리고 말겠죠. 환경에 이렇게 적응했다는 거죠. 또 다른 환경에 적응했다는 게 뭐냐면,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알렌의 법칙하고 베르그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베르그만의 법칙. 알렌의 법칙과 베르그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늑대 얘기거든. 늑대? 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속에서 많이 나오는 붉은 늑대입니다. 늑대. 얘가 그냥 쾅 하고 나오는 늑대. 그리고 얘가 어린 왕자 봤어요 혹시? 어린 왕자? 책 좀 봐야 돼. 어린 왕자 정도는 봐야지. 어린 왕자에 보면 걔가 사막에 가면, 어린 왕자 사막에 갔을 때 사막 여우를 만나거든요. 사막 여우가 참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은 길들이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사막 여우가 실제로 얼마나 냐면요. 요만해갖고 얘는 뭐 먹고 사냐면, 이 여우는 뭐 토끼 잡아먹고 뭐 이러고 살잖아요. 이 사막 여우는 요만해갖고 토끼보다도 작나 토끼만 하나 그래요. 얘는 뭐 먹고 사냐면 사막에 토끼가 없잖아. 얘는 곤충 잡아먹고 삽니다. 되게 조그매. 근데 사막이 어때? 열기가 되게 덥잖아. 되게 더우니까 귀가 이만해. 얘가 얼굴은 요만한데 귀가 이만하다고. 왜 귀가 이렇게 이만해? 잘 들으려고? 사막이 시끄러워서? 사막이 조용해 그런 거 아니고, 이게 귀가 이렇게 넓어서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자기 몸 더우니까 뜨거운 열기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열을 발산하려고 귀가 이렇게 넓다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뾰족하고 넓어. 뾰족하고. 그런데 붉은 늑대만 되더라도 귀가 이제 요만하죠. 얘가 뭐냐면 얘보다 훨씬 등치가 커. 이게 뭐냐면 북극여우예요. 북극여우는 이 귀 봐봐. 귀가 이렇게 돼 있죠. 언뜻 보면 사실 얘는 개처럼 보이나요? 이만해갖고 앞에서 보면 곰처럼 생겼어요. 지가 곰인 줄 알아. 북극여우.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말단 부위가 뾰족해지지 않고 어떻게 돼? 점점점 둥글게 가죠. 둥글게 알처럼 가잖아. 둥글게 알처럼 간다. 알처럼 가는 거 알렌의 법칙이에요. 알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5손가락 장갑이 더 따뜻하니 벙어리 장갑이 더 따뜻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벙어리 장갑이 따뜻해요? 5손가락 장갑이 따뜻해요? 벙어리 장갑이 더 따뜻하거든요. 말단 부위가 둥글수록 더 추위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북극에 가면 당장 귀 끝부터 얼어 죽어요. 여기 동사돼서 죽는단 말이야. 말단 부위가 가면 갈수록 알처럼 둥글해진다. 그게 알렌의 법칙입니다. 반면에 얘는 등치가 이렇게 작다고 그랬죠. 가면 갈수록 등치가 커져야 돼. 등치가 커져야지 아주 추운 데서도 안에서 열을 잘 발산시켜서 잘 살 수 있거든요. 생각해봐봐. 더운 데로 가면 갈수록 작은 애들이 많다. 곤충 많아요. 곤충. 적도지방에 갈수록 곤충, 벌레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곤충, 벌레 잡아먹으려고 여러 가지 파충류도 많이 살고 그러잖아. 근데 추운 데로 가면 갈수록 등치 큰 애들만 남아있다고요. 곤충 이런 거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데로 갈수록 이게 등치가 크다. 등치가 커. 베르그만, 이렇게 네 글자나 되잖아. 커진다.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환경에 적응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환경에 적응한다. 환경에 적응. 뭐 또 다른 건 환경에 적응하는 거 뭐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 게, 그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갈라파고스라는 군도 아나? 갈라파고스? 이건 너무나 유명한 건데. 갈라파고스라는 군도가 있어요. 군도. 그러니까 섬이 그룹으로 모여 있어.
섬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핀치라는 새가 있어요. 핀치라는 새가 원래 섬이 하나였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질 변화가 일어나서 섬들이 이렇게 떨어졌대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여기 도착해갖고 핀치라는 새를 관찰했더니 핀치라는 새가 부리도 다르고 이 섬마다 부리도 다르고 발톱 모양도 다르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관찰하면서 야, 혹시 얘네들이 옛날에 다 하나였는데 점점 환경에 맡겨서 적응하고 진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진화론이라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거기서 진화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갈라파고스 군도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했다.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진화한 것 중에 또 다른 게 뭐가 나오냐면요. 진화한 것 중에 또 다른 게 뭐가 나오냐면 잠깐 이쪽으로 와보면 대표적인 게 나오는 건요. 바이러스가 좀 많이 나와요. 바이러스가.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그러면 플루라는 말 아나? 플루? 감기, 독감이라는 얘기죠. 인플루엔자. 이게 독감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독감 바이러스. 이 독감 바이러스들은 환경에 적응을 되게 잘해요. 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그럼 혹시 선생님이 옛날에 그 서술형 평가 선생님이 학교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한 10년 있었는데 거기 서술형 평가를 내느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영희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번엔 홍콩 독감이 유행이니까 홍콩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그랬고 홍콩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야, 이번에 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선생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애들이 참 답변이 기가 막혔어요. 예. 역시 의사는 돈에 환장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의사가 흑심을 품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예.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그 인플루엔자가 돌연변이에 성공해서 또 다른 껍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피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방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자기 돌연변이로 껍질을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진화, 소진화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건 뭐냐면 바이러스 중에 HIV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HIV. 이게 인간의 휴먼 이뮤노덴시, 그 면역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가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으면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면역 체계를 다 파괴시킨 거예요. 요 에이즈 바이러스도 약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왜? 수많은 약을 만들었는데 잘 안 잡혀. 약마다 얘가 나중에 뭐에 성공해? 또 돌연변이에 성공해서 약을 싹싹 피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대를 이어서 진화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또 떠오르는 또 좀 이런 얘기가 있네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얘기인데 어느 의사가 있었어. 의사가 되게 유명한 의사였어. 큰 병원에 있는 의사였는데 이 병원에 간호사가 있었죠. 벌써 얘기가 좀 그려지죠. 의사랑 간호사랑 응응응의 관계였어. 의사는 부인도 있었어. 부인도. 응응응. 나쁜 놈이지. 근데 이 간호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네. 결혼하게 됐어. 그래서 간호사가 이 관계를 딱 끊었어.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간호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다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내가 왜 에이즈에 걸렸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문득 떠오르냐면 이 의사가 미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있는 이걸 라이센스를 뭐라 그러지? 면허가 있는 그런 의사 중에 한 명이었어. 자기 실험실에서 키우던 HIV가 있었거든. 근데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에 간호사가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주사 놔줄게. 그리고 주사를 놔준 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고소를 했지. 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거였어요. 그럼 되게 고소를 하면 우리가 딱 되게 어떻게 돼 있어? CSI가 딱 출동해갖고 의사가 키우던 HIV하고 이 간호사 몸속에 있는 HIV가 유전자가 완전히 같으면 너구나. 그리고 딱 잡혀서 딱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HIV랑 유전자가 똑같지 않았다는 거에 있었습니다. 왜 똑같지 않았냐?
왜 똑같지 않았냐? 6개월 정도가 지나는 동안 이 HIV는 의사의 시험관 안 속에서 이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고 진화했던 거야. 돌연변이를 일으켰으니까 유전자가 바뀌었던 거고. 이 HIV는 간호사 몸속에서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면서 또 다른 돌연변이를 해서 유전자가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고용한 아주 좀 가난한 그 변호사가 있었는데 얘가 대박이었어. 얘가 간호사가 근 몇 년 동안 만날 수 있었던 모든 환경 이 사람이 돌아다니던 그 환경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던 모든 에이즈 환자를 다 추적한 거야. 그래서 에이즈 그 HIV 그 샘플을 다 받아왔어. 그래서 이 사건, 이 유명한 사건이거든. 유명한 사건을 알고 있었던 그 주립대학에다가 하나를 맡기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전혀 먼 대학에다 이렇게 맡겼어요. 먼 대학에다 맡겨서 뭐를 알아달라고 그랬냐면 이 HIV랑 유전자는 달라졌는데 언제부터 유전자가 달라졌는지 그 유전자가 다른 거를 그 계통을 추적해 달라고 그랬다고. 계통 생물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이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대학에서 만든 거랑 이 대학에서 만든 거랑 계통은 틀려. 계통은 틀리는데 두 개가 다 뭐는 똑같냐면 이 HIV가 이 HIV랑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공통 조상이 있었다는 것은 두 대학에서 다 입증을 해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배심원이 받아들였네? 그래서 얘가 유죄 판결 받아서 전기 의자에 앉아서 안녕하게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2급 살인을 적용받았어. 너 연구하라고 HIV를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복수를 하는 데다가 이렇게 썼다. 하여튼 이런 사건에 의해서 에이즈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선생님 바이러스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를 한번 좀 봐봐요. 바이러스를 한번 봐봐. 바이러스는 이렇게 세포 모양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비세포 구조야. 세포가 아니라고. 대신에 뭘 갖고 있냐면 이렇게 프로테인이 단백질이야. 단백질하고 우리 세포들이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DNA, 유전자가 있어요. 핵산이 유전자야. 핵산. DNA, RNA를 핵산이라고 그래. 요거 잘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줄 거야. 이거 3강 이상 가면은 계속 얘기를 해줘. 요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좀 생물하고 좀 비슷하지. 생물하고 좀 비슷한데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는 생물의 특성이 아닌 거죠. 비생물적인 특성이지. 그렇잖아. 그 얘는 또 이렇게 돼 있어서 효소가 없어. 이 DNA가 너무 짧아서 효소를 못 만들어요. 효소가 없어. 효소가 없으니까 뭘 못하냐면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네.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살 수가 없어. 스스로 증식 뭐 이런 게 안 돼. 다 비세포 구조지. 그런데 얘가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생하잖아. 이렇게 기생 당하는 애 있잖아. 기생 당하는 애를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숙주라고 그래. 숙주 안에 들어가면 얘 안에 있는 효소를 써먹는 거야. 얘 안에 있는 효소를 써먹어서 여기 안에 기생했을 때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되게 크게 지금 책상하고 의자를 옮기고 있어요. 예. 더 발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비타이드가 지금 물질 대사를 해서 이 물질 대사를 해서 이 에너지를 얻어서 증식에 성공해. 근데 이 증식은 세포가 분열하는 분열이 아니야. 분열이 아니고 얘네들이 어떻게 증식에 성공하냐면 이런 세포 안에다가 이렇게 딱 앉잖아. 그럼 여기 꼬리에다가 유전자를 뿅 쏴줘요. 그럼 유전자가 이렇게 쏙 들어와. 그럼 얘네 유전자가 유전자를 복제를 하고 또 복제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유전자를 잘 쓰면 요 안에 있는 걸 잘 읽어내면 이 껍데기들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껍데기들을. 단백질 껍데기들을. 그럼 단백질 껍데기들 안에 쏙쏙쏙쏙쏙 들어가서 조립을 하는 거지, 조립을.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늘고서 증식에 성공해서 이걸 찍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프다 그러고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병에. 이렇게 생물적인 특징하고 비생물적인 특징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초창기의 과학자들이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최초의 생물체는 지구 최초의 생물체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이러스가 아닐까?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닌 특성하고 생물적인 특징을 둘 다 갖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니까 얘가 바로 최초의 생물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를 막 찾아다녔단 말이야. 최초의 생물체를 찾으려고.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를 다 찾았는데 최초의 생물체는 아니란 말이죠. 최초의 생물체는. 왜? 최초의 생물체는 안 돼. 왜? 모든 바이러스를 다 찾아봤더니 모든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을 해야 돼. 만약에 얘가 최초의 생명체라면 얘가 또 기생할 수 있는 또 살아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최초의 생물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물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50년대까지 이거를 찾아다니라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70년대 가서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성하고 비생물적인 특성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생물에서 연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은 생물에서 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바이랄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배운 거 지금 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1등에 우리 나강사 1등에 서성록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쪽에 구경했는데. 부끄럽다.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정리하는데 각각 개인은 죽는단 말이죠. 한 명 한 명 다 죽는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라는 종은 연속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다 죽고 나도 죽고 하지만 우리는 남아있고 이거는 사람이 수정해서 뭐에 성공하는 거죠? 자식을 낳는 생식에 성공하기 때문인 거죠. 엄마 소가 얼룩소면 송아지도 얼룩소. 맞았어. 그거는 생명현상 특성 중에 유전에 해당된단 말이죠. 복제항 돌리는 수정도 안 했는데 개체가 생겼어. 이 복제항 돌리 아까 뭐라 그랬지? 이런 뭐가 됐다? 수정란에서 하나의 개체가 되었다.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발생 과정. 근데 자꾸 갈수록 내가 미안하다. 서성록 선생님한테. 근데 이거 그 학생 여러분, 제가 잠깐 이벤트식으로 꼈는데 수업을 너무 잘하세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1등급 100점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은 사라질게요. 앞으로 사라지나? 감사합니다. 작은 개체가 점점 자라서 큰 개체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장이라고 한다고요. 지렁이는 피부에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을 받는 수광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지렁이는 눈이 없고 수광세포가 있냔 말이죠. 눈이 있을 필요가 없지. 지렁이가 어디서 사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렁이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땅속에 사는 거지. 땅속에서는 뭐 빛도 잘 안 들어오고 눈이 있을 필요가 없죠. 대신에 빛이 있나 없나? 빛이 있으면 바뀌잖아. 그럼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수광세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은 환경에 뭐 한 거예요? 적응한 결과죠. 작년에 맞은 독감 예방 주사를 올해 또 맞아야 되는 것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뭐에 성공했다? 돌연변이에 성공했다고. 돌연변이에 성공했다고요. 바이러스는 뭐가 없어서 물질 대사를 못해? 물질 대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효소가 없어서. 효소가 왜 없다고? 유전자가 너무 짧아.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요.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성하고 비생물적인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죠. 바이러스는. 그래서 최초의 생물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했다고 그랬죠? 이건 맞는 말. 띵동. 바이러스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다? 아니라고. 이거는 아무도 못 찾았어요. 여태까지. 만약에 지구 최초의 생물체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노벨상은 잽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전 인류 역사에 획을 긋는 걸 거고요. 최초의 생물체를 찾을 수 있으면 화성이나 물이나 이런 대기가 있는 곳에다가 이 최초의 생물체를 뿌려서 거기를 또 다른 지구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한 거예요. 최초의 생물체는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아무도 못 찾았어.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거야.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가진 세포 구조다? 세포가 아니라고. 세포면 여기 뭐 유전자도 있고 핵도 있고 뭐 세포 소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그런 게 아니라 단백질, 껍질에 유전자 띡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세포 밖에서 단백질의 결정체로 관찰되는 것은 생물적 특성이 아니라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관찰되는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로 관찰되는 게 무슨 생물적인 특성이에요? 이건 비생물적인 특성인 거지. 삑 틀렸고.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매우 적어. 매우 적어. 이 칠판 하나가 대장균이라고 그러면 바이러스는 한 요만 할 거예요. 되게 적어요. 되게 적어서 옛날에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어서 세균 여과기. 그래서 요거를 통과시키면 세균들이 이렇게 통과를 못 했거든요. 못하고 여기 걸렸단 말이야. 근데 바이러스는 통과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세균만 밝혀졌을 때 세균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 같은 거를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켜서 세균이 없는 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담배라는 나무가 있어. 담배라는 나무 하나? 이 담배 잎을 말려갖고 담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담배를 키우는 사람들이 여기다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킨 물을 줘서 담배 모자이크, 담배 잎을 모자이크를 만들어버리는 어떤 병이 있어. 이러면은 담배 잎을 못 쓰거든요. 담배 모자이크 병을 안 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병이 세균 때문에 생기는 줄 알고. 그런데 세균 여과기를 왜 이러냐. 서성록 선생님의 저주인가 보다. 이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킨 이 물을 여기다 넣는데도 계속 또 담배 모자이크 병이 또 걸리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타바코, 모자이크, 담배 모자이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TMV라는 바이러스를 나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TMV 때문에 담배가 걸리는구나 라고 알게 됐죠. 이게 굉장히 처음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작아서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생물의 특성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세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이루고 있는 유기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다고 그랬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